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바로 구현하는 알고리즘 제대로 배우기입니다. 예, 이번 시간은 이제 과정의 첫 차시 알고리즘의 소개이고요. 예, 이번 차시에서는 정확히 이제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그러한 이제 알고리즘의 이런 정의들을, 기본적인 정의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의 이제 사전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알고리즘이란 이제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한 입력에 따라 이제 원하는 출력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그런 이제 과정을 단계적 절차로 나타낸 것이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알고리즘은 이제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정한 동작들의 모임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즉 이제 알고리즘은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을 이론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둔 것이다. 절차적으로 이렇게 뭐 문제가 있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렇게 뭐 절차적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기술한 것을 알고리즘이라고 칭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론적이라는 말이 뭐 수강생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런 이론적이라는 말들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곱셈을 놓고 이거를 지금 알고리즘과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 어, 곱셈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4. 2 곱하기 4가 지금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한번 좀 풀어가지고, 예, 한번 그 구조를 해체를 해보면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2 곱하기 4는 2를 4번 만들어가지고 2가 총 2라는 것이 총 4개 있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2가 지금 4개씩 만들어 놓고 이거를 다 합치는 게 2, 4, 8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더하면 이제 4가 되는 거고 또 더하면은 6이 되는 거고 예. 이렇게 총 2를 지금 4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다 더하는 게 2 곱하기 4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2에 4를 곱하면 즉 2가 총 4개씩 있다. 예. 2, 2, 2, 2. 곱하면 이제 이거를 다 더하면은 뭐 2, 4, 6, 8 돼가지고 다 더했을 때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 정답은 8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지금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시면요. 2 곱하기 4는 즉 입력, 입력이죠. 그러니까 2가 총 4개 있는 거. 원래 수하고 곱할 수. 이게 지금 이 두 개가 지금 입력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2를 4개 지금 더해가지고 2를 총 4개를 이제 복제를 해가지고 이걸 다 더하는 거. 이거는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최종 정답.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2가 총 4개 있을 때 2를 총 4개를 복제시켜가지고 4도 지금 입력이잖아요. 그럼 뭐 메서드로 만들면 2하고 4 뭐 이렇게 넘겨주게 되겠죠. 뭐 POW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2하고 4 이게 두 개가 이제 파라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4를 받았으니까 4번만큼 복제를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모두 합쳐서 답을 내놓는 것.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간단한 2 곱하기 4를. 그렇죠. 그러면은 한번 다음에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하면은 곱셈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 값과 곱하는 숫자를 이용해서 특정 값을 곱하는 숫자 번만큼, 두 번째 파라미터죠. 그러면 2 곱하기 4니까 두 번째 파라미터가 되겠죠. 이것만큼 복제를 한 뒤에 이것을 모두 합쳐서 답을 내놓으면 되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제 총 정리를 하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 해결 방법을 특정 값 곱하는 숫자번 복제한 뒤 이것들을 모두 합치자. 예. 이러한 이론으로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이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서 써놓은 곱셈은 문제 해결.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냥 문제가 되는 거죠. 곱셈을 어떻게 만드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해결 방법. 특정 값 곱하는 숫자번 복제한 뒤 2 곱하기 4니까 이거 2를 총 4개 복제를 해가지고 이거를 뭐 다 더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만큼 복제한다. 이런 이제 좀 절차적으로 이거를 이제 풀어서 이 곱셈을
구현하는 방법을 이렇게 기술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알고리즘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니까 이런 이제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산 방법을 예, 이렇게 차근차근히 풀어가지고 절차대로 이제 기술을 하는 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또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자면요. 예. 실제 프로그래밍 상에서 이제 곱셈은 이런 식으로는 처리하지 않죠. 예. 왜냐면은 곱셈 연산자, 자바나 C++이나 뭐 파이썬, 뭐 어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다 존재하는 거죠. 예. 곱셈 연산자로 변수에 대입을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프로그래밍 상에서는 이렇게 뭐 처리할 필요가 없죠. 전혀. 예. 그냥 이런 식으로 예. 그냥 A는 뭐 2 곱하기 4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할당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곱셈을 처리를 하지 않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굳이 풀어가지고 말씀드린 이유는 곱셈을 알고리즘의 개념에 대입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곱셈을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것을 정리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고리즘은 특정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이렇게 절차적으로 정리, 기술한 것이다. 이것을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목적이 어떻게 될까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이제 당연히 소프트웨어 개발, 그런 것들을 위해서이죠. 사실 이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수많은 이제 다른 경우도 있어요. 통계나 뭐 금융 뭐 그런 부분에서도 알고리즘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본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은 이제 개발을 위해 뭐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알고리즘 공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해당 강의를 이제 들으시는 경우가 대다수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특정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개발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실제 업무를 하는 경우, 뭐 회사에서 그런 프로그램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개인 단위로 뭐 필요한 개인적으로 쓸 프로그램, 뭐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경우, 그렇게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나는 지금 프로그램을 만드는 중인데 이 부분에서 내가 특정 값을 입력했을 때 결과가 좀 이렇게 나오도록, 의도한 대로 작동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럴 때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이제 모르겠는 경우, 예,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지 이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이나 뭐 인터넷 검색 그런 것들 중에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코딩하면 된다. 그러한 이제 글이나 책에서나 뭐 그런 거를 발견했을 때 그 글이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 이런 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단순히 메서드의 배치나 뭐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지원하는 기능들, 뭐 클래스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경우에는 이제 간단히 좀 로직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기본적인 이제 if문이나 포문, 뭐 포문, while문, 변수 객체 할당 이런 것들을 위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론적으로 정의되어서 널리 쓰이는 이름이 좀 붙어 있다. 그런 방법들을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런 방법들을 주로 알고리즘이라고 칭합니다. 이 이름이 붙어 있다가 뭐냐면요. 그 여러분들 혹시 뭐 버블 정렬, 뭐 버블 정렬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 어디서 한번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프로그래밍 좀 해보신 분들은 뭐 버블 정렬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이 버블 정렬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도 좀 다를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알고리즘이라고 뭐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칭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신 뭐 이런 방법으로 뭐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알고리즘이라고 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검색이나 뭐 이런 데에서 뭐 아니면은 뭐 컴퓨터 뭐 학과 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다루는 알고리즘은 이렇게 좀 이름이 붙어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칭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그러니까 좀 용어상으로 좀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칭하는 것들은 이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칭할 때는. 예.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이 만든 해결 방법도 알고리즘으로 볼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은 다음 조건을 이제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입력, 알고리즘은 외부에서 제공하는 입력 데이터가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출력, 알고리즘은 최소한 이제 한 개 이상의 결과, 이러한 이제 결과를 출력해야 된다. 값을 수정하는 메서드로 마찬가지로 지금 입력값이 수정되었다는 이제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메서드도 출력하는 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명확성. 각 알고리즘의 이제 단계는 명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단계별로 잘 맞아 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야지 절차적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다 알고리즘을 설계를 한 다음에 그걸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유한성. 이제 알고리즘은 각 단계를 유한한 횟수로 실행한 후, 그 다음에 이제 종료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효과성. 알고리즘의 내부 동작 구조는 이제 너무 복잡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이 순서도를 이용해서 그릴 정도가 돼야 돼요. 이렇게 좀 효과성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한 이제 알고리즘은 특히 이제 정보 처리 산업 기사나 정보 처리 기사 그러한 이제 자격증에서 중요한 파트를 이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시험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수강생 여러분들은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이 과정을 통해서 미리 공부해 두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본 강의를 통해서 이제 알고리즘을 좀 미리 공부해 두시면은 추후 이제 시험 준비를 위해서 이제 자격증 시험 자습서로 이제 또 공부하게 되겠죠. 그럴 때 이제 공부할 때 드는 시간을 좀 단축시키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본 과정은 또 그리고 이제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그 알고리즘 그런 상황에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거를 이제 포커스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지만 또 자격증 시험을 위해서도 사전 지식에도 좀 도움이 되도록 좀 이렇게 과정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뒤에 가서 좀 예로 말씀드릴 텐데요. 요즘 웹 개발하시는 분들이나 웹 개발 준비하시는 분들 뭐 코딩 테스트 이거 되게 좀 많이들 하시죠. 특히 뭐 빅테크 대기업 가시려는 분들 코딩 테스트 많이 준비하세요. 근데 여기 이런 코딩 테스트 측면에서의 알고리즘은 되게 심화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지금 이 과정에서는 이런 경우는 좀 이런 과정은 이제 대상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실제 이제 실무에서 실무나 아니면은 이런 좀 자격증 시험, 정보처리 산업기사 그런 것들에 좀 포커스를 뒀고요. 이런 코딩 테스트 같은 그런 좀 심화적인 그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더 파고드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좀 생략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과정 끝나신 다음에 아마 좀 코딩 테스트나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이제 책이나 인터넷 등등 인터넷 등등을 이용하셔가지고 코딩 테스트용 알고리즘 그런 알고리즘도 한번 따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본 과정은 자격증 시험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자격증 시험 이런 좀 요소를 더 지금 중요하게 두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가볼게요.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을 이제 표기할 때, 그 알고리즘을 표기하는 방법,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순서도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의사 코드, 의사 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3번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실제 구현, 그리고 이제 그 코드를 통해서 기술을 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순서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순서도는 이제 일정한 규칙에 의한 도형을 이용해서 알고리즘의 이제 연산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아래 보시면은 이 버블 정렬, 이 오름차 순으로 이러한 순서도이고요. 이런 방식이 예, 자격증 시험에도 나옵니다. 자격증 시험, 정보처리 산업기사 여기서 다룰 때는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뭐 I
뭐 n-1보다 작을 때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지금 지어놓고 여기다가 알맞은 그 답을 골라라. 그래서 채워 넣어라.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나와요. 예, 순서도는 그냥 자습서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예, 지금 순서도로 알고리즘을 이렇게 표시를 한다. 예, 이거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림을 좀 첨부를 한 거예요. 예. 자, 그러나 이제 순서도를 실제 코드에 적용하려면은 이제 순서도를 이제 분석할 줄 알아야겠죠. 예. 따라서 이제 순서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예. 순서도에 따라 코드의 구현, if문이나 이제 for문의 사용, 그런 이제 순서도의 한 부분을 어떻게 코드로 바꿔서 넣어야 할지, 예, 그거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보 처리 산업 기사나 이제 기사 자격증 수험서에서 알고리즘 파트의 경우 이제 순서도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본 강의에서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예, 대신 이제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와 코드를 통한 구현에 주로 집중해서 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의사 코드입니다. 예, 수도 코드, 예, 가상 코드라고도 하고요. 한국어로. 예, 이 의사 코드라는 것은요, 예, 알고리즘을 좀 더 이제 코드 친화적으로, 예,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좀 간략화된 형태, 그러한 코드로 알고리즘을 이제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예, 자주 쓰이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예, 뭐 C나 이런 자바 같은 좀 유명한 그런 언어들에서 이제 좀 문법적이나 이런 표기법들이 간소화된 형태로, 예, 그런 형태로 이제 기술을 하는 게 의사 코드라고 하고요. 예, 단점은 이제 통일화된 규격 같은 것이 없어요. 예, 어떤 거는 if를 좀 다르게 표기하고요. 어떤 거는 이제 또 C++처럼 예, 그런 방식으로 또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좀 의사 코드는 통일화된 규격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개발자가 뭐 그런 공부하지 않은 언어와 그런 비슷하게 그 기술된 의사 코드 형태로 예, 그런 알고리즘들은 이제 이해에 어려움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예. 자, 그 의사 코드를 한번 보여드리자면요. 지금 이렇게 돼요. 예. 그 아까의 순서도에서 예. 순서도 편 다시 순서도 지금 그림 보여드릴 때 그 부분으로 넘기셔가지고 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순서도에서 일부분 떼와 가지고 이거를 지금 의사 코드로 지금 바꾼 거예요. 예. 보시면은 if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if라고 돼 있고 then도 들어가 있죠. 예. 그 다음에 else문 있고요. 이거 보면은 if라고 딱 볼 수 있는데 원래 if는 괄호도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괄호 같은 거를 다 쓰면은 좀 번거로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if, 예, 이 부분은 이제 if문 쓰면 된다. 근데 if를 좀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의사 코드라고 합니다. 예.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좀 어, 그 간혹 몇몇 그런 알고리즘을 구현하거나 그런 그 작동 원리라든지 그런 걸 설명할 때 간혹 좀 의사 코드가 쓰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대강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이거는 또 의사 코드는 이러한 통일된 규칙이나 규격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예, 이런 거는 좀 최대한 그러면서도 프로그래밍 언어랑 좀 그렇게 좀 비슷하게 유사하도록 좀 기술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직접 이제 이렇게 보면서 대강으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볼게요. 자, 본 과정은 또 이제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야. 예, 이를 이제 자바 언어로 실제로 구현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순서도하고 이제 의사 코드는 이제 사용을 하지 않아요. 예, 자바 코드 상에서 예, 직접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고요. 기본적인 동작 원리도 예, 뭐 그림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림이나 좀 설명으로 알고리즘이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를 자바로 좀 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의 이제 성능입니다. 알고리즘의 성능은 이제 알고리즘을 설계하거나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뭐 기능 구현을 위해서 예, 직접 이제 사용하고자 할 때 예, 알고리즘의 성능은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왜냐면은 알고리즘을 이제 이용해서 개인 또는 회사에서 그런 곳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는데 성능에 이제 나쁜 영향 그런 나쁜 영향을 끼친다면 막 되게 계산 시간 되게 오래 걸리고 그러면은 예,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기능 등에 이제 사용해도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좀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뭐 오래 걸리면 안 되죠. 가급적이면은 좀 빨리 처리가 되는 게 좀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따라서 이제 알고리즘을 설계하거나 뭐 소프트웨어 개발 시 그런 기능 구현을 이제 하고자 할 때 알고리즘을 선택할 때
그럴 때 이제 알고리즘의 성능을 최대한 고려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개발을 위해서 알고리즘의 성능을 이제 이렇게 평가하기 위한 지표들이 시중에 좀 나와서 좀 고안되어서 지금 제안이 되었어요. 시간 복잡도와 이제 공간 복잡도가 그런 건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알고리즘의 성능을 측정해가지고 이제 수치로 나타내는 거예요. 수치라기보다는 좀 식이라고 봐도 되겠어요. 수치 혹은 뭐 식으로 이렇게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는데, 시간 복잡도는 여기서 이제 알고리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걸리는 시간, 연산 시간이죠. 이거를 의미하고요. 공간 복잡도는 알고리즘이 이제 메모리를 얼마나 차지하는지, 뭐 메모리 점유율이겠죠. 작업 관리자를 열어가지고 보면은 메모리 얼마 먹는지 다 나오죠. 그럴 때 이제 이 메모리의 사용 용량이 공간 복잡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현재 지금 이 강의 제작된 2024년 기준으로 보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컴퓨터 메모리 용량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좀 한 5, 10년 지나면은 또 5년이나 뭐 10년 지나면은 또 컴퓨터 기본으로 뭐 평균적인 그런 사양의 컴퓨터가 또 메모리가 또 얼마나 또 더 많이 달릴지 지금 가늠하기가 어렵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기술이 지금 발전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모리 용량도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평가할 때 요즘은 좀 공간 복잡도보다는 시간 복잡도가 더 우선시된다. 연산 속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 그 시간 복잡도를 이제 표기할 때는 빅5 표기법, 이것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빅5 표기법을 사용하면은 저 아래 지금 6가지 정도 제가 예시를 좀 보여드렸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표기를 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5, 1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실행 종료까지 항상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 이거고요. 5 로그 제곱 n 이러면은 입력 데이터가 이제 커질수록 알고리즘 처리 시간이 로그만큼 짧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ON 그러면은 크기에 비례해서 처리 시간이 길어진다. 그리고 뭐 아래 로그 배수만큼 길어진다. 입력 데이터 크기 곱하기 2 해가지고요. 그리고 뭐 처리 시간이 이제 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입력 데이터 제곱 n 제곱 그리고 또 처리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5, 2n 제곱. 2 곱하기 입력 데이터 제곱만큼. 이렇게 일반적으로 좀 표기가 됩니다. 이 부분, 어차피 교환 또 첨부가 되니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인쇄를 하셔가지고, 좀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반복문을 중점에 두고 산출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이제 반복문이 보시면 이제 사이즈만큼 반복을 하게 되죠. i가. 그러니까 이 사이즈를 n에 대입해 가지고 지금 산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 복잡도는 그냥 5n. 예. 잠깐 이전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이전이면은 5n. 그럼 입력 데이터의 크기에 비례해 가지고 처리 시간이 길어진다. 뭐 이런 알고리즘이 되겠네요. 자,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입력 데이터만큼 처리 시간이 이렇게 포문처럼 길어진다. ON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뭐 아래 같은 경우도 볼게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복문이 따로 지금 두 개 독립돼서 존재하죠. 중첩이 아니에요. 이러면은 이제 그래도 이제 시간 복잡도는 똑같이 ON입니다. 여러 포문이 이제 존재하는 경우에는 처리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그런 포문만 기준으로 산출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 복잡도는 ON입니다. 자, 아래처럼 이중 포문의 경우, 이중 포문의 경우는 이제 시간 복잡도는 무조건 이제 ON 제곱 이렇게 지금 산출을 되게 돼요. 만약에 이중 포문 아래 여기 아래에 또 포문이 하나 더 있더라도 여기에 뭐 중첩된 포문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포문이 또 나와요. 그래도 이제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포문만 기준으로 산출해야 되는 그런 특정상 시간 복잡도는 마찬가지로 아래 같이 이렇게 포문이 중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포문이 또 나오더라도 마찬가지로 ON 제곱 시간 복잡도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문이 여러 개 있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가장 오래 걸리는 포문을 하나 선택해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시간 복잡도를 산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간 복잡도의 이제 실제 시간, 실행 시간 추정은 이제 다음과 같아요. 예, 일반적으로 1억 번 연산을 1초라고 가정하는데, 이거는 되게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런, 그러한 기준이에요. 예, 왜냐면은 컴퓨터가 되게 지금 성능이 낮을 때, 좋은 사양에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것보다, 뭐 좀 평균적인 사양이나 아니면 최악의 상황일 때, 최악의 상황일 때를 가정해서 그런 기준을 측정을 해주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항상 고사양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성능 때문인지 아니면은 뭐 그런 최선의 상황에서 그렇게 나온 건지, 그럴 지표가 없어요. 예. 그런데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하면은, 예, 그러면은 이제 어느 컴퓨터든 또 공통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1억 번 연산은 1초다. 이렇게 좀 기준이 잡힌 겁니다. 예. 이러한 경우 이제 시간 복잡도는, 실행 시간이 이제 아래와 같아요. 예. n 로그 n은 1억 번, 그리고 O(n)은 마찬가지로 1억 번, 그 다음에 뭐 O(n) 로그 제곱 n은 500만, O(n) 제곱은 만, 그리고 O(2)n은 그냥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1초에 대입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은 1초가 1억이니까 500만이면 뭐 5천만이 0.5초니까 그럼 0.05초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죠. 실제 실행 시간이 추정치입니다. 이거는 이제 추정치고요. 절대적인 값은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알고리즘의 뭐 실행 속도가 이렇게 나오겠다. 이런 지표가 될 수 있겠죠. 예. 즉, 이제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제 반복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반복문의 숫자를 그러니까 최대한 줄여야 되겠죠. 그렇게 좀 성능적으로 좀 빠른 알고리즘, 성능적으로 그게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은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반복문의 숫자를 최대한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코드 최적화 방법론, 그런 것대로 이제 반복문의 숫자를 줄이거나 전체적인 코드를 좀 최적화를 할 수도 있겠죠. 또한 또 여러 가지 적절한 자료 구조, 자료 구조 편에서 이어지니까 자료 구조 편 한번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지금 진행한 강의요. 그렇게 사용을 함으로써 이제 시간 복잡도를 단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이제 직접 계산해서 산출해야 되는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개발자가 알고리즘을 이제 개인적으로 연구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논문과 함께 이제 학계에 제안하거나, 그럴 때가 대부분이죠. 이렇게 학계에 나오면은 또 이제 실제 업계에 있는 개발자들이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쓰면서 그 알고리즘이 뭐 널리 좀 알려지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럴 때 좀 시간 복잡도를 이렇게 직접 계산해가지고 산출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최근 또 이전 장에서도 좀 말씀드렸죠. 최근 코딩 테스트 사이트에서 시간 복잡도 제한을 두고 뭐 제한에 맞추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뭐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이제 코딩 테스트에서 이제 시간 복잡도에 제한을 둬가지고 그거에 맞게끔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금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좀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좀 더 심화적인, 한참 멀리 나간 그런 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그런 일반 개발자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심화적인 그런 뭐 이런 걸 연습하시는 그런 좀 되게 프로그래밍적으로 좀 자기 개발을 되게 많이 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뭐 그러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개발하시는 분들은, 보통 시중에 알려진 알고리즘들은, 시간 복잡도에 대한 정보도, 비고 표기법, 제가 아까 설명드린,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같이 설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뭐 이런 시간 복잡도를 가진다, 이렇게 좀 미리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시간 복잡도의 이제 표기법만 숙지를 해두고, 시간 복잡도 비교를 통해서 그런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에, 그러한 이제 적절한 알고리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